네, 홍보선의 출발해서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 참 많이 쏟아지는데 진짜 뉴스, 그리고 행간의 맥락, 밑줄을 제대로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김경진의 언더라인 밑줄,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자, 먼저 어제 오세훈 후보 야권 단일화 승리했습니다. 자, 이 뭐 역전승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오세훈 후보가 뭐 당내 경선에서도 그랬었고, 계속 뭐 심지어 이변이란 말도 나오고요. 네. 자, 이 승리한 거 어떤 해석들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가 이제 큰 맥락을 보면 결국은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랄까 뭐 그런 어떤 기조로 선거 흐름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 후보를 여당 후보를 상대해서 누가 더 확실히 승리할 만한 경쟁력이 있는가 네. 이제 이런 관점을 보고 아마 야권 단일 후보를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제 쭉 드러난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우선 이제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경험이나 경륜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우위가 좀 돋보인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이제 전임 시장이 해온 것들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뒤집지 않고 그대로 계승해서 가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좀 안정적인 어떤 믿음을 오세훈 후보에게 줬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대 측면에서 보면 적대적 동거랄까 어쨌든 박영선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를에 대해서 이제 대포를 쏴댔는데 예. 그런 점이 오히려 이제 오세훈 후보가 야권의 대표 주자로 부각되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단일화 과정에서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단일화에 적극적이고 좀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 예. 시민들에게 좀 어필이 된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마지막에 단일화 직전에 안철수 후보가 모든 것을 오세훈 후보에게 양보하겠다. 이제 말은 이렇게 했었는데 예. 실은 이제 맥락을 들여다보면 후보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 바뀌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 부메랑으로 좀 돌아가지 않았나.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뚝심을 가지고 좀 밀어붙인 거 예.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종합해서 아마 네.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경쟁에서 승리한 요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뭐 심지어 뭐 김종인 매직이 또 발휘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네.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또 사실 그 당내 경선에서는 좀 안 그랬는데 이번 이제 그 안철수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 때는 거의 노골적으로 좀 사실 오세훈 후보 측을 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보면 정치 입문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연륜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선배 원로들에 대해서는 항상 존중과 리스펙을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만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게 보여준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홍준표 의원, 원희룡 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 그 야권 인사들도 이제 축하를 하고 안철수 후보한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표현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어쨌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중도적 이미지를 지금 점하고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또 선대본부장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 자체가 중도층의 시민들, 중도층의 지지가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읽히고 있는 것이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감사하다고 당연히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패배한 후보에 대해서는 또 또렷하게 해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위로를 해줘야 되고 또 근데 반면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뭐 방송이라든지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단일 후보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간에 반드시 야권이 이기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심지어는 뭐 합당까지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뭐 근데 사실 막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철수 후보가 양보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마지막에 그 여론조사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유선 네. 몇 퍼센트 넣자 했는데 이제 저희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근데 이제 그러다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그냥 그래 다 무선으로 가자. 네. 실제 내용으로는 또 오세훈 후보가 양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근데 어쨌든 서로 그 과정에서 서로 설전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뭐 공동선대위원장 만난다고는 했는데 서로 네. 협조라든지 시너지, 네. 방금 말씀하신 것도 합당, 네. 이런 것들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공동선대위원장 맞고 제가 볼 때는 유세도 적극적으로 아마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남아있는 어떤 정치적인 위상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세훈 후보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사실은 본인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해놓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향후에 혹시 이제 뭔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재기를 위해서 그나마 가능한 어떤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아마 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합당 문제는 지금 당장에는 일단 선거 치러야 선거 치러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안철수 대표 말대로 이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밟아야 되고 국민의힘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보면. 그리고 원내대표 임기도 끝나가고 이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당대회라든지 뭐 이런 것 방식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지금 구성되어야만 이게 합당 논의가 가능하고 또 이번 이제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면 그때부터 또 대통령 선거전으로 사실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정계 개편의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합당 논의가 뭐 당장에 이루어진거나 뭐 이러지는 않되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범야권 정계 개편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 다시 또 코로나 때문에 회의는 갈 수는 없고 또 마라톤 뛰시는 그 모습은 좀 예상을 하는 건 아니겠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확정되니까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낡고 실패한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상급식 얘기도 꺼냈고요. 자, 앞으로 이제 오 후보는 또 이제 정권 시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양자 대결 관전 포인트 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말대로 이게 이제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10년 만에 다시 한 바퀴 뺑 돌아서 원점이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번 선거가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다는 선거라기보다도 결국은 큰 틀에서 국민들 민심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가장 핵심의 어떤 기류로 치러지는 선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의 어떤 능력, 자질, 공약 또는 어떤 부정부패 비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국민들 생각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쩌면 오히려 지금 선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여당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실수를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민주당 내부의 스피커들이 얼마만큼 국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언동을 안 하느냐, 이게 조금이라도 관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 언급한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제 어젠가 박영선 후보가 나 별로 안 친하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같은 그런 맥락의 흐름이 아닌가 싶고 이제 마지막 최종은 결국은 자기층 지지자들이 이제 투표장에 얼마만큼 가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빗줄 좀 그어볼게요. 이건 부산으로 가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5억짜리인데 이게 지금 딸 입시 비리 의혹 제기한 그 의원들 대상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초과 수준율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만큼 선거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절박하고 치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박영순 후보도 지금 야스큐니 뷰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이제 고소하신다고 하고 또 박영준 후보도 딸 입시 비리 언급한 사람들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 실기시험을 응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이제 5억이라고는 하는 큰 금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어쨌든 선거 때 되면 이게 허위사실이라든지 또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가 돼야 되고 예. 결국은 이게 법정의 심판이 분명히 있겠죠. 예. 자, 김영춘 후보, 민주당 후보는 이제 부동산 내역 다 까자. 그래서 공개를 스스로는 했습니다. 뭐 한 채가 나왔고. 근데 박 후보는 아직 뭐 안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근데 사실 박 후보는 사실 그 LCT 뭐 특혜 분양 뭐 의혹 지금 이제 김영춘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자, 네. 이런 부동산 관련 이 서로 간의 어떤 공방전이 부산 서거 판에 좀 어떻게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뭐 재산 문제, 부동산 문제는 뭐 최소한 본인이나 배우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선거 국면에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요. 예, 예. 무슨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 선거의 흐름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이냐 아니냐 그게 지금 핵심 이슈로 물밑에서 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아마 김영춘 후보 측에서는 공방으로 어떻게 보면 큰 대포를 미사일을 날린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날리고는 있지만 예. 국민들의 민심, 부산 시민들의 민심에서는 큰 틀에서 크게 이렇게 좌우할 이슈는 아니지 않나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오늘 그 반드시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한다는 입장 같습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예. 유권자 표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 이전에 이제 처리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선거에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 좀 온기를 좀 보태보자 네. 이런 속내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보면. 예.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있었던 거고 예.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아예 현재 이제 당연한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민주당 의도대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뭐 서울이나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확 요소가 될지 그 부분은 그렇게 저는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좀 가덕신공항 사실은 이것도 지금 뭐 여론을 좀 물어보면은 이게 네. 그 약간 뒤에 순위로 가 있어요, 보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 예. 이렇든 저렇든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덕신공항도 그렇고 뭐 네. 오늘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이제 재난지원금 추경도 그렇고. 네. 예. 자, 다음으로 또 이것도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그 민주당 김한정 의원 사실 뭐 아내 처남 뭐 쪼개기 형식으로 또 뭐 그 지역군의 땅 매입한 거 이게 사실은 나와가지고 네. 민주당에서 뭐 자체 조사한다는 하는데 자 이런 의혹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LH 직원들도 그렇고 미공개된 개발 정보를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을 해서 예. 이것을 활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고 범법이죠. 그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고 뭐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징계도 받아야 되고 이렇지만 예. 미공개 개발 정보와 상관없는 경우에는 뭐 이거는 누구나 가능한 어떤 투자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법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 투자와 투기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앞뒷면 아니겠습니까, 보면. 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수요나 필요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을 예상해서 부동산을 매입했다. 예. 이거는 좋게 표현하면 투자고 나쁘게 표현하면 투기인데 이제 이런 식의 투자나 혹은 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인식에 맞춰서 공직자들이나 공직자 가족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 매입 그 자체는 이제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 안에서 윤리감찰단이라든지 내부에서 좀 살펴보고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그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마음이 불편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밑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